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오늘은 꿈과 시간을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 우리 학부모분들은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보통 주변에 꿈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야. 그런데 꿈에도 시간적 제한이 있는 면이 있어. 내가 그 꿈을 처음 가지고 가장 가슴 뛸 때 도전을 하면은 가장 좋아.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47개의 꿈을 만들어서 33개를 달성했어. 이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꿈에도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를 들어 볼게. 나는 고등학생 때 나는 그렇게 자전거를 좋아하진 않았거든?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내 생일에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자전거 종주라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 총 2번의 자전거 종주로 갔는데 첫 번째는 3박 4일 동안 낙동강 종주를 했어. 그때 하루에 100km 이상씩 자전거를 타면서 밤낮 없이 막 열심히 타고 하면서 자전거 종주를 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2박 3일 동안 제주도 환상의 길이라고 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또 한 바퀴를 2박 3일 동안 도는 종주를 했지. 그때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손등에 화상도 있고 장갑도 잃어버리고 넘어져가지고 자전거 바지 찢어지고 엄청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근육통 때문에 아파가지고 절뚝거리고 숙소에서는 막 기어서 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딱 그 자전거 종주 완주 도장을 찍고 나서 너무 기쁘고 그 효용감, 그 뿌듯함, 자부심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 내가 그때 그 나이였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 나이에 도전해서 너무너무 잘했다. 쓰담쓰담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나는 그런 육체적으로 한 번에 큰 에너지를 내는 도전이 이제 꺼려지더라고. 이제 나이도 조금 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내가 이 한정적인 체력으로 정말 내가 쏟아야 하는 지금 일은 무엇이고 또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바뀌더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 자전거 종주 해보면 좋지. 근데 일단 올해는 어려우니까 내년으로 넘겨볼까 해서 내가 이 나이가 됐어. 그럼 나는 굳이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전여행을 나는 갔다 왔거든. 이제 돈 없이 전국 일주를 하면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일자깅도 하고 그리고 또 숙박시설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정리한 다음에 숙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행을 했단 말이야. 사실 지금 보면 예전에 나가 대단해. 어떻게 그거를 친구랑 혹은 또 같이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은 못할 것 같아. 지금의 나는. 그 무전여행에 대한 열망이 지금은 또 많이 엄청 사그라들었어. 그러니까 이 무전여행도 내가 20살 때 내 생일을 맞아서 인생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경험인 거지. 그것도 정말 나에게 지금까지도 좋은 영향이야. 그리고 내 강의할 때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콘텐츠이기도 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 꿈을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실 허들이 굉장히 많아.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그 허들을 낮춰서 내가 완벽을 위해서 그 꿈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 나이대에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 때 도전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 또 생각난 예시는 내가 중학생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었거든. 그때 학교 마치고 나서 친구들 야자할 때 나는 학원 가서 자격증 공부하고 실기시험 준비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학원 등록비가 좀 비쌌어. 근데 나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집에는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학교 마치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알바를 해보자 해서 파트타임을 구하고 약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꿈이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장학재단이 분명 있을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막 엄청 알아보고 지원하고 또 감사하게도 합격이 돼서 그런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닐 수 있었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미용실에서 일할 때까지 정말 많은 지원들을 받았단 말이야. 그 지원들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아토피 피부였던 거야. 미용 학원에서는 약품을 만질 일이 없거든? 보통 다 물을 만지거나 시험을 위한 특수 젤을 만져. 실제로 미용실에서 쓰는 염색약이라던가 파마약을 만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긴 장시간 동안 내가 실제로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12시간씩 파마약, 염색약 이런 거 노출되다 보니까 내 피부가 엄청나게
반응이 안 좋았어. 물집도 너무 많이 나고 가려워서 새벽마다 일어나고 출근하기 전에 피부과 가서 주사 맞고 그리고 붕대 이런 거 두르고 미용실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을 잠깐 쉬어보기도 하면서 다시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알러지성 반응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어. 근데 이 포기를 했었을 때 마음이 어땠냐? 물론 내가 꿈꿨던 거를 포기하는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조금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정말 후회가 없었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이 미용이라는 꿈을 꿨었을 때 그 도전하고 내 열정을 다 불살랐던 그 경험들이 나에게는 정말 귀한 경험이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예를 들어 떡볶이, 돈가스, 제육덮밥 이런 게 있어. 그거를 정말 배고플 때 먹어. 어때 그러면은? 진짜 맛있지.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허기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열망과 욕망을 느낄 때 도전해서 그것을 내 것 삼아 보는 거,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열망 그리고 원동력, 다음 스텝을 나아갈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꿈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꿈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면이 있다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점은 꼭 젊을 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꿈이 있을 수 있잖아. 30대, 40대, 50대, 60대 돼서 생기는 꿈들이 있겠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을 때 실행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야. 예를 들어 나는 어렸을 때는 뭐 유학 생각이 없었어. 근데 회사 생활을 하거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조금 더 해외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도전을 해보는 거야. 물론 어렵겠지. 사회적 지위라던가 포지션이 달라질수록 내 책임감과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많지. 특히 가족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도전들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제일 베스트는 사실 그 꿈을 하고 싶다는 딱 마음이 들었을 때 도전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꾸지 못해.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다른 꿈들을 찾아보고 디깅해보고 도전해보는 거야. 중요한 거는 꾸준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거를 도전해보고 싶고 어떤 거를 했었을 때 기분이 좋고 혹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파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건 어떤 건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나의 예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이었었거든? 그래서 정말 돈을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래서 방학마다 유럽도 갔다 오고 뭐 일본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거든. 그때 정말 여행에 심취했었을 때는 이 여행에 나의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 막 몇 대 여행지 다 정리해놓고 무조건 가야지 하면서 그런 막 설렘과 들뜸으로 하루하루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또 이것도 한 뭐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예전만큼 그런 여행에 대한 막 욕망이 없거든? 그래서 난 정말 감사한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중에 내가 옛날에 갔던 그 여행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해. 가지고 있는 성격, 생각, 가치관 등에 다 그 여행이 영향을 미쳤던 거야. 돈 없이 그냥 훌쩍 떠나도 보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냥 뭐 얼굴에 철면피 깔고 나 좀 뭐 재워주세요 하면서도 들어가 보고 외국인 앞에서 플루스로 아리랑도 불러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여행에서 할 수 있잖아. 물론 이 여행도 뭐 패키지 럭셔리 여행이냐 뭐 배낭여행이냐 다르겠지만 나는 보통 배낭여행을 많이 갔었으니까 정말 예측 불허한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들과 이렇게 섞여 지내면서 나의 그런 한계에 도전하고 나도 내가 모르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 나에게도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막 옛날처럼 힘든 여행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또 시간이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계속 바뀌거든? 그러면서 지금은 또 나의 새로운 꿈들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지금의 내가 뒤돌아봤었을 때 그때 도전하길 진짜 잘했다. 돈 없고 시간 없고 뭐 부족해도 없었어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도전했던 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는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내가 돌아봤었을 때 그때 너 뭐 부족하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했었을 때 그냥 좋아하는 거 하나 믿고 달려갔던 거 너 그거 진짜 잘했지 라고 생각하게끔 도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학거미분들도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그 꿈에 당장 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곁가지의 작은 꿈들이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나는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근데 해외여행을 당장 못 가. 그러면은 국내 여행부터 정해서 조금 다녀보고 또 해외여행도 다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 내가 만약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당장 유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대학교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영상도 찾아보고 영어 공부하고 하는 것부터가 꿈에 대한 열정을 관리하는 일들이겠지. 그래서 우리 학구미 분들도 이 꿈에 대한 열정이 가장 타오를 때 도전하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려고 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유태기인 것 같아. 유튜브 권태기랄까? 뭐 물론 내가 지금 뭐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뭐 너가 그런 거 걸릴 때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 좀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옛날에는 막 영상 찍는 게 되게 재밌고 설레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늘은 무슨 얘기하지? 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뭐 어쩌겠어. 계속 해야지. 하다 보면 또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좋은 얘기 전해줄 수 있는 게 많겠지? 내가 옛날에 찍은 영상 보니까 이렇게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뭐 이런 날이 있어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한 내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그래 이 언행일치가 중요하지 하면서 그냥 오늘도 켰어. 뭐 내 이야기가 매번 재밌고 매번 실용적이고 매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매일매일 노력해볼게.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정말 학구미 분들한테 확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감동이 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나의 또 솔직한 감정을 공유해봤어. 나도 매일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찍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영상 찍는 게 그리 즐겁진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것 같아. 즐겁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일이잖아.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야 성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게끔 더 노력할 예정이고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 더위 조심하시고 그럼 나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